전기차 타본 분들 아니면 전기차를 운영 중인 분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가 언제인 것 같으세요? 이미 자료로 많이 나와 있지만 충전 스트레스가 가장 크죠. 사실 전기차 자체만 보면 매우 좋습니다. 공회전도 없고 엔진 소리도 안 나서 조용하고 스마트폰이랑 연동되는 차도 많아지면서 편리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 보려 합니다. 충전 스트레스가 많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충전 스트레스가 왜 발생하는지는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지금 이게 생각보다 심각해지고 있어서 어떤 이야기인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고장 진단, 결함, 내 차 운행 기록까지 모든 걸 한 번에 정리하고 싶을 때 인포카! 오늘은 전기 승용차보다는 전기 화물차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볼 겁니다. 왜냐면 이게 전기차 승용차 차주들한테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내용이라 구매를 고려 중인 분들이라면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런 뉴스 보면 바보 같다는 생각도 들지 않나요? 전기차를 안 타는 사람들 입장에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충전기가 부족하고 관리도 잘 안 되기 때문에 불편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어쨌든 전기차를 구매한 거잖아요. 이걸 알면서 구매해놓고 불편하다고 하니까 저게 뭔가 싶기도 할 겁니다. 오늘은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빠지기 쉬운 모순이 이겁니다. 충전소 많은 거 찾아서 돌아다니면 불편한 거 하나 없는데 타보거나 얘기하냐? 이런 거죠. 충전소 많은 곳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이미 주제가 바뀐 거잖아요. 내연기관차 타는 사람들은 주유소 많은 곳을 찾아서 돌아다니지는 않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전기차를 구매했다는 사실보다도 요즘 들어서 왜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냐, 이걸 봐야 합니다. 사실 전기차를 구매하려고 장려한 건 정부랑 언론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충전하기 힘들다는 뉴스를 연이어 내보내는 것도 어딘가 좀 이상해 보이죠. 요즘 떠오르고 있는 문제는 전기 화물차인데 고속도로 휴게소나 공영주차장 충전기에 전기 화물차가 몰려들어서 집밥이 없는 승용 전기차 차주들까지 충전 대란을 겪는 겁니다. 저도 이게 공감이 되는 게 김승현 편집장하고 i7 시승 촬영을 하는 동안 똑같은 일을 여러 번 겪었거든요. 충전이 거의 끝나갈 때쯤 차를 빼달라고 해서 가봤더니 전기 화물차를 모는 분이 충전을 빨리 해야 한다고 빼달라는 거였습니다. 전기차를 운영하던 것도 아니고 촬영 때문에 며칠 갖고 있는 동안에도 이런 일을 겪었으면 실제 차주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실제 설문조사도 있죠. 전기차 차주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더니 충전기 관련 불편이 가장 크다는 응답 결과가 나왔잖아요. 아마 앞으로 이게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전기 화물차 신규 등록 대수를 보면 2018년에는 1000대에 달하던 게 이제는 38,500대 수준으로 뛰어버렸거든요. 왜 갑자기 이렇게 된 걸까요?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기 화물차를 너무 모르고 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전기 화물차는 말 그대로 단거리 운송용입니다. 왜 가끔 우체국에서 초소형 전기 화물차 사용하는 거 본 적 있으시죠? 딱 이 정도라고요. 특정 지역을 배정해 두고 이 지역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주행거리도 동네 단위로 많지 않은 경우에 사야 하는 게 전기 화물차라는 겁니다. 이걸 고려하지 않고 회사 단위로 구매했다면 이걸 구매하기로 결정한 결정권자한테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개인 차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 화물차 용도를 잘못 생각하거나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구매한 분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전기 승용차랑 비슷합니다. 그런데 공인 주행 가는 거리가 211km입니다. 여기서 짐을 싣게 되면 당연히 주행 가는 거리가 더 떨어지고 겨울이 되면 반토막이 나고 무엇보다 충전 속도도 느려진다는 차주들의 후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가요? 포터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아니고 내연기관차 플랫폼에 전기 파워트레인을 얹어둔 개념이죠. 당연히 전용 플랫폼을 쓰는 차보다 열관리도 어렵고 히팅 시스템 같은 것들이 제 성능을 100% 발휘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짐까지 무겁게 싣다 보니까 당연히 주행거리가 반토막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장거리를 뛰는 사업자나 화물 차주가 전기 화물차를 샀다는 것부터가 넌센스라는 겁니다. 보통 화물차는 용도마다 차를 다르게 설계합니다. 큰 화물차들도 보면 공사 현장이나 비포장 도로를 많이 가는 차들은 처음부터 범퍼나 차체가 높게 설계되어서 나오고요. 도심에서만 운영하는 탑차 같은 것들은 범퍼나 차체가 낮습니다. 똑같은 차종이라도 용도에 따라 모델이나 트림이 달라서 설계도 다른 거죠. 이런 식으로 용도가 있다고요. 전기 화물차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내가 화물차 차주나 물류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일 특성상 장거리를 뛰어야 해요. 여기에 또 디젤 화물차 운행을 제한한다 해서 이건 또 이것대로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LPG 모델을 사는 게 맞았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는 동네 단위, 지역 단위로만 움직이고 운송 루트에 전기차 충전기도 많고 우리 사업장이나 자택에도 전기차 충전기가 충분히 많아요. 이럴 때 샀어야 했는데 충전기가 부족하다는 뉴스를 보면 고속도로 충전기에 전기 화물차가 몰린다고 하잖아요. 대부분이 용도에 맞지 않는 상황에 전기 화물차를 샀고 그래서 불편을 겪고 있고 이 불편이 승용 전기차 차주들한테도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진짜로 화물 기사나 업자들이 이걸 모르고 샀을까 이건데 그럴 리가 있나요? 대부분이 알고 구매를 하셨을 겁니다. 문제는 이걸 누가 부추겼냐 이겁니다. 정부랑 언론이죠. 아까 봤던 판매량 그래프를 다시 보면 2018년 이후부터 확 늘었잖아요. 이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부가 정기 화물차 구매를 장려한다고 영업용 번호판을 무상으로 뿌렸었습니다. 노란색 번호판 있죠? 이게 영업용 번호판인데 단순히 번호판 하나 때문에 차를 샀을 리가 있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용 번호판을 등록하려면 최소 2천에서 3천만 원이라는 돈이 깨집니다. 왜냐면 예전에는 영업용 번호판이 너무 많이 공급되다 보니까 신규 허가 자체를 제한했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고 이 번호판을 받기 위한 조건을 여러가지 맞추다 보면 2천에서 3천만 원을 내고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을 사는 개념이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노란색 번호판을 단 화물차가 진짜 많았는데 최근 몇 년 새에 사라졌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무상으로 발급해 줬다고요? 2018년 11월부터 작년 4월까지 딱 전기 화물차 판매량이 증가한 시기랑 맞물리죠. 그러면서 또 정부 차원에서 전기차 차주들이 걱정하는 걸 알기 때문에 충전기 보급을 늘린다는 말도 같이 했습니다. 이전 정부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도 기존 주유소를 활용해서 충전 인프라를 확대하겠다고도 했고요. 충전 요금을 5년간 동결시키겠다는 공약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정권을 잡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충전 인프라가 와 진짜 좋아졌구나 이런 걸 체감하기가 힘들었던 게 사실이잖아요. 보급을 장려하면서 전기차 수요 자체는 많아졌는데 충전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니까 대란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요즘은 또 단순히 충전기만 문제가 아니라 충전을 하려면 전기차는 주차를 해야 합니다. 주차 문제도 점점 많아지고 있죠.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단순히 화재 위험성 때문에 전기차를 거부하는 주차장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냐면요. 주차 타워 같은 것들 있죠. 설계를 죄다 다시 하거나 전기차를 주차하지 못하게 해야 하거나 보수 공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평균적으로 더 무겁잖아요.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면 주차 타워에 전기차 주차 대수가 많아질 거고 이건 이제 주차장에 버텨야 하는 평균 무게도 더 무거워진다는 소리라서 주차장을 보수하거나 아예 설계를 다시 해야 한다는 의견인 거죠. 영국에서 이 문제 제기가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점검할 필요가 있겠죠. 이런 불편들이 계속되니까 최근에 뉴스에 나온 차주들 인터뷰를 보면 괜히 샀다, 후회한다, 정책에 홀려서 샀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런 게 그럼 나아지고 있냐 이건데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충전 인프라도 국고 보조금을 받아가잖아요. 설치 보조금이라는 걸 받아가는데 말 그대로 설치만 해도 보조금을 주니까 유지 보수가 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 언론에서 조사를 하거나 정부 기관에서 조사한 걸 보면 출력 미달, 결제 오류, 통신 오류 이런 상태인 충전기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걸 관리하는 주체가 환경부인데 환경부조차 고장 사실을 숨기거나 제대로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제대로 관리한다고 볼 수 있나요? 고장이 나면 운영 현황에 고장난 충전기 대수 같은 걸 제대로 기입해야 하는데 작년에 이걸 제대로 안 해서 문제가 됐죠. 왜냐면 이 자료가 충전기 고장률이라는 통계랑 이어지는 거잖아요. 제대로 기입도 안 하고 고장률이 0.8%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막상 환경부가 고장이 없다고 말한 충전기를 찾아가 보면 점검 중이거나 오류가 나서 사용하지 못하거나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조부터 뜯어 고쳐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걸 주유소처럼 가져가야 한다고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건데 주유기는 환경부가 관리하지 않죠. 주유기가 고장나면 해당 주유소가 이걸 수리하고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전기차 충전기는 모든 유지 보수를 환경부가 관리합니다. 중소기업 대부분이 설치만 하고 유지 보수는 또 안 하다 보니까 유지 보수를 명령하는 것도 환경부입니다. 지난번에 이걸 민영화해야 한다고 했더니 민영화라는 단어만 보고 난리가 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건 모든 걸 민영화라는 게 아닙니다. 민영화라고 해서 모든 권한을 SK나 GS 칼텍스 같은 대기업들한테 넘기라는 게 아니잖아요. 충전 단가 같은 경우는 정부가 평균치를 고지해서 어디가 저렴한지 어디가 폭리를 취하는지 차주들이 판단하기 쉽게 정보만 제대로 제공해줘도 되는 거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수입이 되어야 전기차 충전기도 운영을 하는 거니까 일단 지금은 보급 단계잖아요. 수입을 혜택 개념으로 정부에서 보장해주는 것도 어렵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냥 그런 겁니다. 지금 제대로 관리도 안 하고 심지어 싸구려 중국산 충전기를 설치하는 중소기업한테 설치 보조금을 주지 말고요. 차라리 대기업한테 줘라 이겁니다. 어차피 대기업한테 주면 이걸 만드는 하청업체도 이득을 볼 거잖아요. 그리고 1년 동안 고장률이 가장 적고 유지 보수에 걸리는 기간도 가장 짧은 업체한테는 법인세 혜택이라던가 우수업체 인증이라던가 다양한 혜택을 주자는 거죠. 지금 상태로 충전기 보급이 유지되면 전기차에 대한 불편과 반감이 늘어나는 거라고 봅니다. 화물차 차주들은 가급적 용도에 맞게 차를 살 수 있도록 하고 정부랑 기업은 전기차 구매를 장려하고 싶으면 일단 준비부터 제대로 하거나 수요를 인프라 공급에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라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중국 브랜드도 전기 화물차를 국내에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터랑 봉고는 디젤 모델이 단종된다고 하죠. 현재와 같이 모든 전략과 정책이 유지된다면 지금보다 문제가 심하면 심했지 덜하진 않을 것 같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